안녕하세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 남매의 성장기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소설 채널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언, 내가 무엇을 할 생각인지 자네에게 말해주겠네. 킹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높아져 있었고 그의 얼굴 모든 선에서 강렬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장갑 낀 한 손을 난간에 기댄 채 짜증스럽게 되풀이했다. 그는 방문을 나설 채비를 마친 휘트니 부인과 계단 아래에서 마주쳤다. 어이쿠, 외출하는 건가? 그는 그녀의 차림새를 못마땅한 듯 힐끗 보며 말했다. 막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아주 중요한 문제일세. 오, 괜찮아요, 아버지. 그녀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하루 정도 외출을 미룰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노신사는 발끈하며 되풀이했다. 방금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체할 시간이 없네. 그리고 내 건강 상태까지 고려하면 나를 번거롭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 이건 내게 아주 좋지 않아. 메리언, 자네가 그 점은 알아주리라 생각했건만 토마스에게 마차를 곧바로 돌려보내라고 할게요. 휘트니 부인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아니면 잠시만요, 아버지. 제가 올라가서 아이들을 잠깐 드라이브 보내고 오라고 할게요. 아시다시피 말들도 좀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녀는 경쾌하게 말하며 바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킹씨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자네의 집중을 지금 당장 원하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조바심이 솟아나는 서재 문 쪽으로 걸어가며 그녀에게 뒤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어린 딕, 정확히는 어린 딕과 프린스에 의해 다소 방해받았다. 그들은 휘트니 부인을 배웅하려고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엄마가 발걸음을 되돌리는 것을 본 아이는 엄마에게 가지 말라며 보내던 간청에 결국 엄마가 양보한 것이라 생각했는지 갑자기 안녕이라는 인사를 커다란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꾸며 엄마를 맞이하기 위해 재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은 길었고 어린 딕은 너무나 급했으며 게다가 프린스까지 길을 막고 있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쿵하는 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자 홀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은 급히 고개를 들었고 아이와 개가 빠른 속도로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맙소사, 노신사가 외쳤다. 이리 와, 토마스, 토마스. 하지만 마부가 마차 옆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가 딕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딕은 이미 엄마 품에 안겨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조차 얼덜덜한 표정이었다. 오, 오, 딕이 다쳤어요. 위층 어딘가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이내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몰려와 동시에 수천 가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휘트니 부인은 커다란 조각 의자에 앉아 무릎에 어린 딕을 안고 있었다. 프린스는 고귀한 얼굴에 한껏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딕 주위를 묵묵히 맴돌았다. 킹씨는 위아래로 격렬하게 오가며 모두에게 대야의 물과 한지 좀 가져와 서둘러 라고 외쳤고 계단에 앉아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며 프린스에게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딕은 많은 사람들을 허둥지둥 움직이게 하고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웃고 제잘거렸다. 제 생각엔 계단에 앉아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딕이 정말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스퍼가 자기 개를 변호하며 말했다. 프린스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님. 그는 마치 자신을 변호해 달라는 듯 자신을 향해 들린 프린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스퍼, 언젠가 우리 모두 그 녀석 때문에 죽게 될 걸세.
킹 씨는 자기가 하던 이야기에 점점 열을 올리더니 아까 지시했던 물과 한지가 바로 옆에 놓여 있는데도 까맣게 잊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장 고귀한 제스퍼가 프린스의 목을 감싸 안으며 말을 시작했다. 휘트니 집안의 다른 소년들과 2명의 어린 페퍼 아이들도 제스퍼를 따라 프린스에게 달려들었다. 딕은 이 모습을 보자 자신도 그 무리에 합류하려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한지는 어디 있는가? 킹 씨는 이 모습을 보고 갑자기 휙 돌아서며 소리쳤다.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단 말인가?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 제인이 넉넉한 양의 한지를 건네주었다. 오, 안 할 거예요. 어린 딕은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한지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외쳤다. 그 한지는 물이 담긴 대야에 미리 적셔져서 이제 불쾌할 정도로 끈적하고 축축했다. 오, 싫어요. 저 끔찍한 축축한 종이로 온통 뒤덮이고 싶지 않아요. 쉿, 아가야. 엄마가 부드럽게 달랬다. 할아버지가 붙여주시려는 거야자. 킹씨가 딕의 머리에 제법 그럴싸하게 한지를 얹더니 이어서 또 다른 한 조각을 그의 왼쪽 눈 위에 붙였다. 그리고 다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딕은 일이 잘 되도록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악동처럼 소리쳤다. 그래요. 저는 정말 그러길 바라요. 모두 다. 그는 갈색 한지 조각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표정이 결코 온화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덧붙였다. 프린스가 계단에 있었니? 딕. 제스퍼가 다가와 딕의 여러 장식물 갈색 한지 조각들 아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떻게 넘어졌는지 말해줘. 아니요. 어린 딕은 심통이 나서 다시 한번 머리를 흔들었다. 프린스는 홀에 있었어요. 전 내려가고 싶어요. 그는 다리를 쭉 펴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지 조각 2~3개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럼 어떻게 넘어졌는데? 제스퍼가 끈질기게 물었다. 기억나지 않니? 꼬마 딕. 제가 프린스한테 밀었어요. 딕은 거추장스러운 것들 한지 조각들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지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되어 말했다. 그래서 프린스가 먼저 내려가게 했고 그러다가 제가 프린스 위로 넘어졌어요. 그게 다예요. 프린스가 딕을 구한 것 같아요. 아버지. 제스퍼는 빙긋 웃으며 돌아서서 아이들의 쓰다듬을 한껏 즐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려는 듯 애쓰는 프린스를 자랑스러움과 애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외쳤다. 결국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휘트니 부인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킹씨가 침실로 가는 길에 그녀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었다. 오. 그는 들어오라는 그녀의 초대에 답하여 고개를 불쑥 내밀며 말했다. 별것 아니네. 단지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몇 마디 해두려고 왔을 뿐이야. 오늘 오후에 저를 만나려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휘트니 부인이 물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중요하지 않네. 노신사는 말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는 단호하게 손을 휘저으며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거든. 페퍼 아이들에 관한 것일 뿐이야. 페퍼 아이들이요. 휘트니 부인이 되물었다. 그래, 사실은 내가 그 아이들을 여기로 초대할 참일세 모두 다 말이야. 알겠나? 그게 전부야. 그리고 모레 제스퍼와 내가 그 모든 준비를 보러 갈 걸세. 노신사는 마치 페퍼 가족 전체를 소유한 듯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 상의해야 할 유일한 책임자라도 되는 양 말했다. 그 아이들이 올까요? 휘트니 부인이 미심쩍게 물었다. 올 거냐고? 당연히 오고 말고. 킹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으면 페퍼 부인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올 텐데 메리언.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는 없지 않은가음. 그게 다야. 그럼 잘 자게.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문이 닫혔다. 그래서 폴리와 프론시는 엄마와 남자아이들이 초대될 거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크고 웅장한 집은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정말이야. 다음 날 제스퍼는 모두가 쾌활한 어린애들처럼 웃고 계획을 짜며 즐거워한 뒤에 말했다. 이 오래된 지하 감옥 같은 집이 폴리. 작은 갈색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폴리는 한 발로 깡총깡총 뛰며 대답했고 프론시도 그 뒤를 따랐다. 엄마랑 오빠들이 여기 올 때까진 안 그럴 거라고요. 제스퍼 킹. 곧 여기 올 거야. 제피는 폴리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모습에 만족한 듯 말했다. 내일 우리가 직접 초대하러 갈 거니까. 그리고 폴리는 메리언 편지에 끼워 넣을 쪽지를 써야지. 킹씨는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오길 원한다면 아가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하게 언급하는 게 좋을 게다. 제가 쓸 거예요. 프론시는 한참 강충거리다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써서 사랑하는 엄마께 간청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오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 그럴 게다. 킹씨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프론시 어서 가서 쓰렴. 그 편지는 내 코트 주머니에 혼자 곧장 들어갈 거야. 정말요. 프론시는 그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럼 아빠가 엄마께 직접 주실 때까지 아무도 안 꺼낼 거죠. 그래, 아무도 만지지 못할 게다. 노신사는 위로 향한 얼굴에 입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엄마 손에 직접 쥐어줄 때까지는 말이다. 그럼요. 프론시는 지극한 만족감에 차서 말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쓸 거예요. 그리고는 즉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이 편지를 다 쓸 때쯤에는 초청장과 간청의 글이 꽤 한 묶음이 되었다. 세 아이 각자가 자기 몫을 하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것들을 커다란 봉투에 넣어 킹씨의 손에 쥐어주자 그는 웃으며 제피와 자신이 굳이 갈 필요도 없겠다며 이 정도면 거의 누구의 동의든 받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행복하게 길을 나섰다. 아이들이 편지에 미처 넣는 것을 잊었다며 틈틈이 달려와 전해준 수많은 메시지들도 함께였다. 그걸 다 넣으려면 특급 수레를 가져와야 했을 거예요. 제스퍼가 마침내 소리쳤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벤에게 체리말 이름들 데려오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폴리는 차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소리쳤다. 비록 그녀가 편지에 그 말을 최소한 12번은 썼는데도 말이었다. 아, 저런. 물론 곳들은 올 수 없겠죠. 여기에도 잔뜩 쌓여 있어. 제스퍼가 말했다. 폴리, 넌 그걸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를 거야. 그럼 엄마가 친절한 핸더슨 부인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폴리는 계단 위에서 걱정스럽게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제스퍼는 토마스에게 나머지 메시지를 다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일렀다. 그리고 할머니께도요. 베스컴 할머니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녀는 충동적으로 덧붙였다. 아, 그리고요. 사랑하는 피셔 박사님께도 좀 가져다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피, 우리 사랑한다고 전해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폴리는 계단을 달려 내려가 마차 문까지 가서 소년의 얼굴을 애원하듯이 올려다보았다. 내가 안 그럴 리 없지. 제스퍼가 외쳤다. 폴린 내 눈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생각하면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는 충동적으로 말을 터뜨리듯 끝맺었다. 그리고 엄마가 마을에 계신 선량한 비비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좀 가져다 드리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프론시가 신발을 산 곳이요. 아시죠? 물론 엄마가 가능하시다면요. 그녀는 엄마가 매우 바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덧붙였다.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제스퍼가 말했다. 우린 다음 날까지 거기 머물 거거든. 알지? 폴리는 장미처럼 환하게 빛나며 소리쳤다. 제피, 정말 그렇게 해줄 거야? 너 정말 착하다. 그럴게. 제스퍼가 말했다. 폴리,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또 다른 건 없어. 그는 떠나고 싶어 안달난 킹씨가 토마스를 재촉하는 듯한 확실한 신호를 보내자 재빨리 물었다. 아뇨. 폴리는 말했다. 다만 제스퍼. 작은 갈색 집을 최대한 많이 보고 와주세요. 폴리는 나머지를 다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스퍼는 이해한 듯 갈색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 해줄게. 폴리.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엄마와 오빠들. 폴리는 과연 그 결정이 내려질 다음 날 오후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마차가 마차 창고에서 돌아올 시간은 한참 멀었는데도 폴리와 프론시 그리고 제스퍼가 없는 틈을 타 옛날 기사들처럼 우아하고 끈기 있게 그녀를 시중들며 기다리던 세 명의 소년들은 낡은 돌문 앞에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아이고, 벤이 참지 못하고 몸을 휙 던지며 말했다. 저 사람들 절대 안 올 거야. 정말 안 올까, 폴리. 프론시가 불안한 듯 꼼짝 않고 서서 물었다. 아이 참 올 거야. 폴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말일 뿐이야. 프론시, 분명 언젠가는 올 거야. 오, 프론시는 아주 안도했다. 그리고는 다시 까불거리며 극도로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난 내려가서 맞이할 거야. 어린 딕이 말했다. 그 말에 딕은 출발했다. 뒤이어 퍼시가 딕을 다시 데려오려는 칭찬할 만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그 놀이가 너무 즐거움을 알게 되자 퍼시도 그 자리에 머물러 딕과 함께 뛰놀았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그들의 재미있는 소리를 듣고 모두 손을 잡고 달려가 그들과 합류했다. 자, 폴리는 아이들이 숨을 좀 고르자 말했다. 모두 길을 등지고 서는 거야. 그리고 마차 소리가 들리는 순간 빙그르르 돌아서는 거야. 먼저 보는 사람이 엄마 오세요. 라고 제일 먼저 물을 수 있어. 알았어. 소년들이 소리쳤다. 딕, 돌아. 퍼시가 살짝 밀치며 말했다. 딕은 온 힘을 다해 길 저편을 두러져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빙그르르 돌아서서 마치 길가를 장식하기 위해 세워진 5개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만약 큰 개가 와서 벤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우리 등을 물면 어쩌지? 이 말에 어린 딕은 작은 울음을 터뜨리며 놀라서 돌아보았다. 어떤 개도 안 올 거야. 폴리가 말했다. 넌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야? 벤. 소리가 들려 프론시가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기대감에 빙그르르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늦은 저녁을 싣고 맹렬한 속도로 길을 내려오는 시장술에 이미 드러났다. 결국 아이들은 모두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 서야 했다. 그 결과 마차가 정말로 왔을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제스퍼는 밖을 내다보다가 길을 등지고 엄숙하게 늘어서서 마치 완전히 굳어버린 듯한 5명의 아이들을 보고 꽤 놀랐다. 세상에 대체 그는 말을 시작하며 토마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토마스의 우렁찬 호 소리가 굳어있던 아이들의 귀에 닿자 그 대열은 와해되고 놀라운 속도로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오, 엄마 오시는 거죠? 제피? 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모두 캐리지 문과 바퀴 위로 우르르 몰려들며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응. 제스퍼는 폴리를 보며 말했다. 그 말에 프론시는 흥분에 겨워 작게 몸을 숙여 동그란 자세를 취하더니 아예 포장도로 위에 철퍼덕 앉아버렸다. 다들 여기로 들어와. 제스퍼가 명랑하게 말했다. 폴리를 먼저 도와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딕. 그렇게 우악스럽게 타지 말고. 딕은 항상 밀쳐요. 퍼시가 제법 기사도 넘치는 태도로 폴리를 부축하며 말했다. 난 안 그랬어. 딕이 말했다. 방금 내가 날 너무 세게 밀쳤잖아. 그는 붕괴하며 덧붙였다. 너무가 아니라 몹시라고 해야지. 벤이 차에 타려고 들이닥치며 교정했다. 넌 나이 발음을 너무 빼먹는다니까. 그는 비판적으로 말을 마쳤다. 난 어떤 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평소에는 온화한 딕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심통이 나 있었다. 난 타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는 완벽하게 고함치는 단계로 넘어갈 듯한 분명한 조짐을 보였다. 자, 폴리가 딕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린 딕은 그렇게 즐겁게 휙 던져져 차에 타게 되었고 눈물은 행복한 웃음으로 변했다. 자, 이제 나머지도 모두 타거라. 기분이 최고로 좋아 보이는 킹씨가 끼어들었다. 됐어. 가거라. 토마스. 그분들은 언제 오세요? 폴리는 시끌벅적한 혼란 속에서도 틈을 내어 물었다. 모레부터 3주 후에 올 거야. 제스퍼가 말했다. 모든 게 잘 됐어. 폴리. 체리 말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가 그때 여기 올 거라고. 오, 폴리가 말했다. 도착했다. 벤은 캐리지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나가며 외쳤다. 엄마, 엄마. 그는 문간에 서 있는 휘트니 부인에게 소리쳤다. 페퍼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작은 갈색 집도요. 모든 것이 다 와요. 모든 사람들이요. 와요. 형만큼이나 흥분한 퍼시가 말했다. 모든 게 정말 멋져요. 제피가 그랬어요. 마차가 마차 창고에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폴리와 프론시 그리고 제스퍼가 없는 틈을 타 옛날 기사들처럼 우아하고 끈기 있게 폴리를 시중들던 세 소년들은 낡은 돌문 앞에 모여 있었다. 아이고, 벤이 참지 못하고 몸을 휙 던지며 말했다. 저 사람들 절대 안 올 거야. 정말 안 올까? 폴리. 프론시가 불안한 듯 꼼짝 않고 서서 물었다. 아이 참. 그럼 오고 말고. 폴리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배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는 말일 뿐이야. 프론시. 분명 언젠가는 올 거야. 오. 프론시는 아주 안도했다. 그리고는 다시 까불거리며 극도로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난 내려가서 맞이할 거야. 어린 딕이 말했다. 그는 곧장 달려갔고 딕을 다시 데려오려는 칭찬할 만한 의도를 가진 퍼시가 즉시 그를 뒤따랐다. 하지만 퍼시는 그 놀이가 너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 머물러 딕과 함께 뛰놀았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그들의 재미있는 소리를 듣고 모두 손을 잡고 달려가 그들과 합류했다. 자, 폴리는 아이들이 숨을 좀 고르자 말했다. 모두 길을 등지고 서는 거야. 그리고 마차 소리가 들리는 순간 빙그르르 돌아서는 거야. 먼저 보는 사람이 엄마 오세요. 라고 제일 먼저 물을 수 있어. 알았어. 소년들이 소리쳤다. 딕, 돌아봐. 퍼시가 살짝 밀치며 말했다. 딕은 온 힘을 다해 길 저편을 두러져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빙그르르 돌아서서 마치 길가를 장식하기 위해 세워진 5개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만약 큰 개가 와서 벤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우리 등짝을 물면 어쩌지? 이 말에 어린 딕은 작은 울음을 터뜨리며 놀라서 돌아보았다. 어떤 개도 안 올 거야. 폴리가 말했다. 넌 왜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 거야? 벤. 소리가 들려. 프론시가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기대감에 빙그르르 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늦은 저녁을 싣고 맹렬한 속도로 길을 내려오는 시장 술에 이미 드러났다. 결국 아이들은 모두 이전처럼 다시 돌아가 서야 했다. 그 결과 마차가 정말로 왔을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제스퍼는 밖을 내다보다가 길을 등지고 엄숙하게 늘어서서 마치 완전히 굳어버린 듯한 5명의 아이들을 보고 꽤 놀랐다. 세상에 대체. 그는 말을 시작하며 토마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토마스의 우렁찬 소리가 굳어있던 아이들의 귀에 닿자 그 대열은 와해되고 놀라운 속도로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오, 엄마 오시는 거죠? 제피?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모두 마차 문으로 그리고 바퀴 위로 몰려들며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응. 제스퍼는 폴리를 보며 말했다. 그 말에 프론시는 기쁨에 겨워 작게 몸을 숙여 동그란 자세를 취하더니 아예 포장도로 위에 철퍼덕 앉아버렸다. 다들 여기로 들어와. 제스퍼가 명랑하게 말했다. 폴리를 먼저 도와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딕. 그렇게 우악스럽게 타지 말고. 딕은 항상 밀쳐요. 퍼시가 제법 기사도 넘치는 태도로 폴리를 부축하며 말했다.
난 안 그랬어. 딕이 말했다. 방금 내가 날 너무 심하게 밀쳤잖아. 그는 붕괴하며 덧붙였다. 너무가 아니라 몹시라고 해야지. 벤이 차에 타려고 들이닥치며 교정했다. 넌 나이 발음을 그렇게 빼먹더라. 그는 비판적으로 말을 마쳤다. 난 어떤 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평소에는 온화한 딕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심통이 나 있었다. 난 타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그는 완벽하게 고함치는 단계로 넘어갈 듯한 분명한 조짐을 보였다. 자, 폴리가 딕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 간다. 하나, 둘, 셋. 어린 딕은 그렇게 즐겁게 휙 던져져 차에 타게 되었고 눈물은 행복한 웃음으로 변했다. 자, 이제 나머지도 모두 타거라. 기분이 최고로 좋아 보이는 킹씨가 끼어들었다. 됐어. 가거라. 토마스. 언제 오시는 거예요? 폴리는 시끌벅적한 혼란 속에서도 틈을 내어 물었다. 모레부터 3주 후에 올 거야. 제스퍼가 말했다. 모든 게 다 잘 됐어. 폴리, 체리 말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가 그때 여기 올 거라고. 오, 폴리가 말했다. 여기 왔다. 벤은 마차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뛰어나가며 외쳤다. 엄마, 엄마. 그는 문간에 서 있는 휘트니 부인에게 소리쳤다. 페퍼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작은 갈색 집도요. 모든 것이 다 와요. 모든 사람들이요. 와요. 형만큼이나 흥분한 퍼시가 말했다. 모든 게 정말 멋져요. 제피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와요. 어린 딕은 계단을 쿵쾅거리며 올라가면서 말했다. 그리고 엄마. 폴리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가운데 프론시가 자신의 몫을 보태기 위해 참지 못하고 말을 끝냈다. 3주. 난 못 기다려. 처음 폴리는 그 행복한 날이 오기까지 남은 수많은 시간을 헤아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제스퍼가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덩굴과 꽃으로 집안을 예쁘게 꾸미자고 제안하자 시간은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갔다. 폴리는 엄마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새롭고 더 어려운 음악 한 곡을 선택해 배우기 시작했다. 프론시는 이미 거의 완성된 화려한 핑 쿠션을 만들고 있었는데 잡다한 털실 조각과 캔버스 조각들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을 그녀는 자신의 달콤한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장식하여 보는 사람을 황홀하게 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벤은 절망하며 말했다. 왜냐면 엄마가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작은 그림이라도 그려드리면 어때? 폴리가 물었다. 엄마는 그걸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그림을 좋아하세요. 벤은 엄청난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네, 정말 좋아하세요. 폴리가 말했다. 엄마를 직접 보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난 뭘 할지 알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따라서 벤의 모든 시도를 경멸하는 태도로 일관하던 퍼시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낡은 그림 따위는 아니야. 그는 덧붙였다. 뭔데 이봐. 제스퍼가 물었다. 자, 말해봐. 내 대단한 계획을. 아니, 말하지 않을 거야. 퍼시는 극비로 말하며 바로 그날까지는 말이야. 무엇을 할 겁니까? 카카. 제스퍼가 딕의 귀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딕은 뭔가 말하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듯했지만 마음을 굳힌 듯 아무도 바꿀 수 없으리라는 태세였다. 벤에게 내 새끼 고양이들 중 하나를 줄 거야. 가장 작고 가장 예쁜 걸로. 그는 영웅적인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말했다. 이 발표에 완벽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벤이 저런 끔찍한 작은 것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상상해봐. 제피는 폴리에게 속삭였다. 폴리는 그 생각만으로도 몸을 떨었다. 웃지 마. 오, 제피, 벤을 비웃는 건 너무 끔찍해.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말했다. 아니, 말하지 않을 거야. 퍼시는 즐거움이 가라앉자 말했다. 아무도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폭로하라고 조르지 않자. 그는 계속해서 그 계획을 자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했었다. 그럼 말할 필요 없어.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던 벤이 소리쳤다. 어쨌든 그렇게 끔찍하게 대단한 건 아닐걸. 제피, 내 건 뭔데?
폴리가 물었다. 내 건 분명 정말 멋질 거야. 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스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더 나은 걸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작은 선반 하나를 구해서 터너 씨에게 꽃을 좀 얻어서 채울 생각이야. 그리고, 아니, 그건 내 거야. 퍼시가 극도의 실망감에 소리쳤다. 그건 바로 내가 하려던 거였다고. 하하, 하하, 벤이 소리쳤다. 난 네가 말안 할 줄 알았지. 퍼시 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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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딕이 따라 외쳤다. 쉿, 제피가 말했다. 퍼시, 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줄 몰랐네. 그는 친절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그걸 해. 난 다른 걸 할게. 페퍼 부인이 그걸 받으시는 한 상관없어.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니었어. 퍼시가 말을 시작했다. 내건 뿌리랑 작은 꽃들이 자라는 거였어. 퍼시는 숲에서 얻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폴리가 설명하며 말했다. 그렇지, 퍼시. 응.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그걸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그 사이에 돌멩이나 그런 것들을 놓으려고 했어. 그럼 예쁠 거야. 제스퍼가 소리쳤다. 어서 해봐. 허시. 정말 예쁘게 보일 거야. 그럼 더너씨가 너에게 그 선반에 놓을 꽃을 줄 거야. 내가 내일 부탁할게. 정말요. 퍼시가 소리쳤다. 그럼 정말 멋질 거야. 그럼 제피, 내 건 뭔데? 폴리가 아주 진지하게 물었다. 꽃선반은 정말 사랑스러웠을 텐데 너는 또 그걸 정말 예쁘게 꾸미잖아. 그녀는 슬픈 듯 덧붙였다. 오, 다른 걸 찾아볼게. 꽃을 주고 싶어 마음을 정했던 제피가 쾌활하게 말했다. 어디 보자 선반을 직접 조각해 줄 수도 있겠네. 정말 그래줘. 폴리가 열렬히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것에도 새겼던 것 같은 작은 새도 새겨줘. 그럴게. 제스퍼가 말했다. 정확히 똑같이 해줄게. 자, 이제 작은 갈색 집 사람들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생겼으니 어서 서두르자. 그럼 시간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마침내 모두가 내일 오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왔다. 그래, 덩굴들이 모두 위로 뻗어 있었고 아름다운 덩굴성 양치류 화분과 온갖 예쁜 초록 식물들이 수십 번이나 정리되고 재배치되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선언되었다. 그리고 아이들 모두의 인내심 있는 손가락으로 월계수 잎으로 만든 커다란 초록색 환영 문구가 서재 문 위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내 역할은 다 할 거야. 라고 말하듯이 감탄하는 아이들의 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 이런.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평소처럼 난로가 양탄자에 모여 기대와 흥분으로 제잘거릴 때 푸른 씨가 말했다. 폴리, 전 절대로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오, 아니야, 넌 자야 해.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 엄마가 오실 때 신선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엄마를 볼 수 있지. 오, 아니에요. 푸른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하나도 안 피곤해요. 폴리, 정말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지금 바로 갈 필요는 없어. 푸른 씨, 폴리가 말했다. 원한다면 아직 30분 더 앉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전 아예 침대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불안한 듯 말했다. 왜냐면 엄마가 오실 때 잠들지도 모르잖아요. 폴리, 엄마가 오실 때 못 일어날까봐 겁나는구나. 퍼시가 웃으며 말했다. 오, 푸른 씨, 그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을 거야. 아주 많다는 게 뭐예요? 푸른 씨가 다가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는 오후에야 오실 거야. 폴리는 푸른 씨를 들어 올려 안고 입 맞추며 말했다. 그럼 너는 깨어 있을 거야. 푸른 씨아가. 그래서 푸른 씨는 제때에 설득되어 안겨가 작은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폴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푸른 씨가 침대로 꼭 가져가겠다고 고집했던 상형 문자 같은 무늬가 박힌 작은 핑 쿠션이 작은 통통한 손에 여전히 꼭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뒤척이다가 구길 거야. 폴리는 생각했다.
그러면 아침에 기분 나빠할 텐데 그냥 화장대 위에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잠자는 이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빼내요. 프론시의 눈이 아침에 가장 먼저 닿을 곳에 놓았다. 한밤중으로 향해 가던 무렵, 엄마와 오빠들에 대한 흥분되는 꿈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아. 프론시가 깨어났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그녀의 쿠션이었다. 어디 그녀는 반쯤 잠든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폴리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베개 밑으로 떨어졌을까 싶어 베개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기대와 바쁜 계획으로 가득 찬 폴리의 갈색 머리는 이미 꿈나라 저 멀리에 가 있었고 그녀는 완벽하게 미동도 없이 계속 숨쉬고 있었다. 그냥 깨우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완전히 깨어나 침대에 앉은 프론시가 혼잣말했다. 가엾은 폴리는 피곤해. 내가 직접 찾을 수 있어.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바닥을 이리저리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작은 쿠션을 찾아 더듬었다. 여긴 없어요. 오, 정말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한숨을 쉬었고 일어나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제인이 복도에 내놨을지도 몰라. 그녀에게 번득이는 생각이 스쳤다.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카페 위를 살금살금 걸어 길고 긴 복도 끝에 있는 탁자로 갔다. 제인이 밤에 아이들의 장난감을 종종 놓아두는 곳이었다. 헛된 탐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난간 너머로 지금은 길고 어두컴컴한 매혹적인 계단을 내려다보기 위해 멈춰섰다. 그때 아래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솟아올라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머나! 그녀는 나지막이 놀라며 말했다. 모두 아래층에 계시네. 엄마를 위해 뭔가를 만들고 계신가 봐보러 가야지. 그래서 그녀는 작은 맨발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난간을 꼭 붙잡고 서서히 내려왔다. 빛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층계 아래에 다다르자 그 빛은 서재 문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오, 정말 재밌다. 그녀는 작게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오는 줄도 모를 거야. 이제 그녀의 부드러운 작은 발은 두꺼운 카페 뒤를 사뿐사뿐 밟으며 문 안쪽에 막 들어서기 전까지 나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멈춰섰다. 두 명의 어둡고 육중한 형체가 프론시가 볼 수 없는 무언가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곳은 커다란 두 개의 창문 사이였다. 바닥에 놓인 랜턴은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위로 빛을 흩뿌렸고 꺼져가는 장작불의 불빛은 곰짝 않는 작은 형체 프론시의 눈에 모든 것을 뚜렷하게 비췄다. 어머나, 우리 할아버지 물건으로 뭘 하고 계세요? 그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는 남자들에게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들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응시했다. 그곳에는 작은 백색 옷을 입은 형체, 어린아이의 순진하고도 진지한 시선으로 놀란 눈을 위로 향한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는데 그때 프론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쁜 아저씨들, 우리 소중한 할아버지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억눌린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중 한 명이 팔을 들어 올린 채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고양이처럼 튀어올라 그 공격을 막아섰다. 멈춰. 그가 내뱉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복도를 가로지르는 맹렬한 소음. 무언가가 프론시를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 집안이 깨어났기 때문이었다. 두 남자는 랜턴이나 도구를 챙길 시간도 없이 창문을 통해 튀어나갔고 폴리가 뒤이어 달려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둘러쌌다. 세상에, 폴리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둑이야. 킹씨가 계단을 허둥지둥 내려오며 포효했다. 이상한 소리에 겁먹은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그곳으로 몰려오면서 울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제스퍼는 하인들을 부르러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 창백한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 프론시가 서 있었다.
나쁜 아저씨 2명이었어요. 그녀는 상심하고 놀란 표정이 여전히 커다란 갈색 눈에 아려있는 작은 얼굴을 들어 말하며 우리 할아버지 물건을 만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폴리, 내 생각에도 그랬겠네. 제스퍼는 몇 개의 흩어진 도구와 랜턴 사이를 달려 창문으로 향했다. 바닥에는 큰 식탁보가 모서리가 급히 들어 올려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온갖 은제품, 보석류, 그리고 수많은 값비싼 물건들이 도망갈 준비를 마친 채 모여 있었다. 아버지 금꼬를 부쉈어요. 그는 흥분하여 외쳤다. 보세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한 아저씨가요. 프론 씨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다른 아저씨는 멈춰 라고 말했어요. 오, 폴리 아파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폴리는 더 이상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너무 세게 안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계속 말해봐. 제스퍼가 말했다. 어떻게 생겼었니? 모두 시커맸어요. 아이는 물결치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제스퍼를 보며 말했다. 아주 그냥 시커맸어요. 제스퍼. 그럼 얼굴은? 프론 씨. 킹 씨는 늙은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앉아 그녀 옆에 다가갔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물어봐 줘. 난 말을 못하겠어.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어? 사랑하는 프론 씨. 제스퍼가 차가워진 작은 손 하나를 잡으며 물었다. 생각 안 나니? 오, 프론 씨가 말하더니 이내 우스꽝스러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큰 구멍 2개뿐이었어요. 제스퍼. 그게 다였어요. 가면을 썼다는 말이야. 제스퍼가 속삭였다. 무슨 일로 일어났니? 피트니 부인이 물었다. 아가, 무엇 때문에 잠자리에서 나왔니? 제 쿠션핀 때문이에요. 프론 씨는 금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나 바로 그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폴리가 그대로 푹 쓰러져 혼절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리하여 다음 날 오후 그토록 많은 계획과 기대의 대상이었던 페퍼 가족은 마치 늘 거기에 살아왔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큰 흥분 페퍼 가족의 도착이 작은 흥분 도둑 사건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이었다. 오늘 준비한 5페퍼 남매의 성장기 이야기의 한 조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론 씨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미소와 작은 여운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